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지난 6월 22일이었죠. 국내에서 원숭이 두창 첫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 종식이 아직인 상황에서 새로운 감염병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원숭이 두창이 어떤 감염병인지 또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의 임지혜 부단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참 이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냈죠. 네. 특히 감염병 대응 최전선에서 일하시면서 또 네. 특히 더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되돌아보면 어떠십니까? 네. 저희가 2019년 12월에 중국에서 처음 확진자가 나오고 지금까지 횟수로 4년, 그다음에 만으로 한 2년 6개월 정도 지났거든요. 근데 네. 너무 짧은 기간 같이 느껴져요. 네. 그 기간이 엄청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네. 전 세계적으로는 대략 5억 4천만 명의 확진자, 그다음에 사망자는 630만 명 정도 발생을 해서요. 네. 그걸 견줄 수 있는 거는 1918년에 스페인 독감, 그때 한 1,700만에서 5천만 명이 전 세계적으로 사망했다고 하는데 네. 정말 세계적인 유행의 역사적인 대유행의 시점에 저희가 있었다 이렇게 네. 얘기할 수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어떻든 아쉽지만 치명률이 한 1.2% 정도 됐고요. 네. 근데 이제 그거에 견주어서는 저희 이제 국내에서는 1,800만 명이 확진됐고 그 중에 2만 4천 명이 사망을 하셔서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에 비해서는 한 10분의 1 정도 치명률이 조금 적어서 그래도 나았다, 네.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충남도 72만 명 확진자가 생기셨고 네네. 그중에 965명이 사망을 하셔서 네. 치명률은 0.1%다. 그래서 어떻든 세계적으로 대유행의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저희가 좀 잘했다. 그렇지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너무 많은 피해가 있다 이렇게 네. 얘기할 얘기할 수 있고요. 지금은 이제 오미크론 대유행의 시기를 조금 벗어나서 국내에서는 27일 기준으로는 한 3천 명, 그다음에 충남도 한 140여 명. 근데 많이 줄기는 했지만 완전히 뭐 풍토병화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네.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뭐 이렇게 2년 넘게 이어졌던 코로나19가 사실은 여전히 종식되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네, 뭐 종식되었다고 얘기하기 어렵죠. 네. 네. 그래서 그동안에 지금 상황도 좀 돌아봐 주셨는데, 네. 근데 지금 새로운 감염병에 대한 불안감이 또 커지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지금 바로 원숭이 두창인데, 보통 두창하면 뭐 발열, 수포, 뭐 이렇게 피부에서 나타나는 네, 그런 맞아요. 질환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원숭이 두창은 어떤 감염병인가요? 원숭이 두창은 인수공통 감염병입니다. 그래서 동물에서 사람, 사람에서 사람, 그다음에 이제 오염된 환경에서 또 사람이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설치류 같은 거에서 네. 주로 감염이 됐는데 네. 또 이제 유증상이 있는 확진 환자를 통해서도 감염이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피부 상처나 점막에 직접적으로 접촉이 있거나 네. 아니면은 그 감염 환자의 혈액 또는 체액 아니면 혈액 또는 체액에 묻은 어떤 옷이나 침구류 이런 데에 접촉됐을 때 이제 네. 감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지금 이 원숭이 두창이 현재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원숭이 두창은 원래는 이제 1958년도에 원숭이에서 그 두창 바이러스가 이제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라고 얘기를 하고 네. 처음으로 이제 발생한 거는 사람에게서 발생한 거는 1970년도 콩고에서 발생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중앙아프리카, 서아프리카에서는 풍토병으로 원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네. 5월 7일 영국에서 처음 확진자가 나오고 나서 네. 풍토병이 아닌 지역에서 이제 전체 대륙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네. 특히 이제 유럽이나 북미. 근데 이제 저희도 확진자가 나왔고, 네네. 그 다음에 뭐 호주나 남미.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발생을 하고 있다. 이게 이제 풍토병이 아닌 걸로 네. 나오니까 그게 좀 많이 위험하게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 지금 1958년에서 지금 네. 이게 처음 바이러스가 분리되고. 분리가 되면서 70년에 콩고에서 이제 네, 풍토병으로 이제 인식이 네, 되면서 네, 이렇게 네. 이어져 오다가 2022년에 지금 영국에서 네. 지금 이렇게 발생하면서 좀 다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발생 현황이 어느 네. 정도인 건가요?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5월 7일에 영국에서 처음 발생을 하고 나서 네. 6월 26일 현재 전 세계 45개국 4,151명이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별로는 많이 발생한 지역이 영국이 911명, 네. 스페인이 736명, 독일이 676명, 프랑스 330명, 캐나다 235명, 미국 201명 등 그 유럽과 북미 위주로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원숭이 두창의 이례적인 확산세에 지금 WHO가 긴급 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고 해요. 지금 현재 WHO의 대응 상황도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WHO에서는 23일에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할지 여부를 이제 결정하는 회의를 진행을 했는데요. 최종적으로는 아직은 이제 선포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이제 WHO가 선언할 수 있는 이제 최고의 수준의 경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까지는 아직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문제는 지금 국내에서도 이 원숭이 두창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건데 이 독일에서 입국한 내국인이 지난 6월 22일에 첫 확진자가 된 거죠. 네. 이 원숭이 두창은 어떻게 진단이 되는 겁니까? 네, 원숭이 두창이 이제 독일에서 오신 분은 네. 6월 22일 이제 첫 확진자이고 이분이 이제 원숭이 두창과 관련한 임상 증상이 있었고 또 실제로 그게 많이 발생한 그러니까 많이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지역에서 이제 본인이 들어오셨으니까 네. 이게 역학적 연관성이 있다고 보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의사 환자라고 생각을 하셨고 네. 입국 전에도 이제 두통이 있었고 입국 당시에도 네. 미열, 그다음에 인후통, 무력증, 뭐 피부 병변, 뭐 수포나 이런 것들이 이제 확인이 돼서 네. 본인이 이제 의심 신고를 해주신 거죠. 해주신 거고 그 이후에 이제 의심 신고가 되고 나서는 격리되고 그다음에 확진을 진단하기 위한 검사를 이제 검체, 피부 병변액이나 아니면 피부 병변 조직이나 아니면 가피나 혈액을 갖고 그 특이 유전자를 검출하는 이제 진단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검사를 통해 네. 최종으로 확진 환자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최종적으로 원숭이 두창이 확진이 되면 치료나 격리는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나요? 치료는 이 원숭이 독창에 이제 상용화된 특이 치료제는 아직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증상에 따른 대증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필요할 경우에는 항바이러스제 아니면 이제 면역 글로불린 등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네. 격리는 환자는 1인실을 이제 격리하게 되고요. 증상이 있게 되면 증상 발생일로부터 가피가 이제 탈락될 때까지 격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제 최종으로 격리 해제를 할 때에는 네. 임상 증상이나 아니면 실험실 검사, 피부 병변 기준 뭐 모든 것들을 좀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해제를 결정하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접촉자도 접촉 정도에 따라서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으로 이제 분류를 하게 되고요. 네. 그거에 따라서 격리 또는 이제 능동 아니면 수동 감시를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감염병 위기 경보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지금 격상이 됐는데 방역 당국 그리고 또 우리 충남 지역에서는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그 감염병 주의 단계가 이제 격상됨에 따라서 네. 충남도, 그다음에 이제 시군구, 시군 이런 데에서는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한 이제 방역 대책반을 이제 구성을 하게 되고요. 네. 그렇게 되면 주요한 업무가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의사나 확진 환자가 발생할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 네. 그다음에 이제 원숭이 두창과 관련해서 정확한 정보를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리고 네. 또 너무 두려워하시는 네. 경우도 많으니까 원숭이 두창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에 대한 내용을 홍보하고 예방 조치를 하는 이런 것들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또 정부 차원으로는 중앙정부 차원으로는 네. 원숭이 두창이 빈발하는 국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한 발열 기준, 어떤 검역 기준을 강화를 해서 해외 유입 감시를 네. 좀 더 강화하는 추세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사실은 우리 새로운 감염병에 대한 우리 도민분들 또 그리고 국민들의 이제 불안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사실 지금 코로나19처럼 아직까지는 뭐 국내 지역사회 유행이 크지 않다 이렇게 좀 방역당국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사실 우리 주민들의 불안감은 굉장히 크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저희가 국내 확진자가 발생을 하기는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외국 해외에서 유입된 확진자라고 볼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지역사회 전파는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너무 심각하게 불안하게 생각을 하실 필요는 네. 없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정보를 계속적으로 들으시되 그거에 따른 불안감을 너무 가지실 필요는 없고요. 네. 지역사회 전파는 아직 없으니까요. 다만 이제 외국에 어떤 방문 계획이 있으신 경우 네. 또 다빈도 발생 국가인지 여부를 좀 확인해서 주의하는 준비, 네. 주의하는 뭐 마음 자세 이런 것들을 좀 갖고 가셔 방문하실 때 좀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지금 최근에 또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다 네. 보니까 해외여행 또 많이 이제 맞습니다. 가시는 추세인데 이 해외여행 다녀오시는 분들 입국 시에 뭐 건강 상태를 좀 잘 체크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주요 증상이 어떤 것들인지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그 주요 증상은 네. 우선은 열이 많이 나는데요. 38.5도 이상의 급성 발열, 그다음에 두통, 네. 그다음에 림프 부종 이렇게 붓는 거죠. 붓고 요통, 근육통, 무기력증. 그다음에 이제 발진이 뭐 얼굴, 손바닥, 뭐 신체로 이렇게 원심형으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좀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입국 시에는 건강 상태 질문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꼼꼼히 작성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입국하시고 나서 이 이제 원숭이 두창의 그 잠복기가 한 5일에서 21일 정도이거든요. 네. 그래서 한 3주 정도는 네. 본인이 어떤 증상이 발생하는지를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요. 일단 지금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지나치게 공포감을 가지실 필요는 아직까지는 네. 없을 것 같다 이렇게도 짚어주시기도 했고 그리고 만약에 지금 외국 여행을 다녀오셨다 하면 또 특히 또 그와 관련된 그런 나라에 다녀오셨다고 하면은 일단은 좀 3주 정도 네. 주의 깊게 그 건강 보실 상태를 좀 필요가 체크하시는 게 좋겠다 얘기해 주셨는데 근데 그래도 사실 주민들께서는 또다시 시작되는 게 아닐까 코로나19와 같은 그런 또 이제 대규모 감염병이 또다시 확산되는 게 아닐까라는 우려를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원숭이 두창의 위험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그 대부분은 그냥 자연 회복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가피가 떨어지고 나서는 그냥 뭐 실험실 검사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자연 회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치명률이 아예 없는 거는 아니고 네. 치명률은 한 3에서 6%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특히 신생아, 그다음에 어린이, 면역 저하자는 조금 위험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심각한 증상으로 또 이게 또 전환될 수 있으니까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대부분은 자연 회복이 된다라고 그렇습니다. 얘기해 주셨고 면역력이 좀 약한 분들, 뭐 신생아나 어린이, 노약자들은 당연히 또 좀 주의 깊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백신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네. 그러면 근데 예방이 이제 가능한가요? 네. 근데 저희가 노약자분들은 이미 천연두 백신을 맞으셨어요. 저희가 1978년도까지 이제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네네. 노약자분들은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네네. 저희가 1978년 이후에 이제 그 백신을 맞지 않았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지금 이제 백신 그러니까 저희가 원숭이 두창과 관련한 기본적인 예방법은 모든 감염병의 예방 수칙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손을 잘 씻고 마스크 착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원숭이 두창으로 의심되는 사람, 그다음에 확진된 사람의 접촉이나 아니면 그런 유행이 많은 지역에서는 특별히 주의를 할 필요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창은 저희가 이제 국내에서도 두창 백신을 보유하고 있는 게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생물 테러나 국가의 그런 공중보고 위기 상황 시에 사용하기 위한 걸로 두창 백신을 갖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원숭이 두창의 한 85% 정도의 예방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주사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또
이런 감염의 위험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서 네. 제3세대, 3세대 두창 백신을 그 진네오스라는 거를 도입하려고 질병청에서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뭐 고위험의 접촉자나 이럴 경우는 이제 백신을 맞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일단은 우리 뭐 최근에 저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19 예방법과도 지금 비슷한 것 같은데 맞아요. 뭐 손 씻기를 철저히 하시고 그다음에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그다음에 또 의심 환자와 접촉을 조금 멀리 하는 거 그런 부분을 주의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백신 지금 제3세대 두창 백신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조금 더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이제 원숭이 두창과 같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신종의 감염병이거든요. 지역을 달리해서 발생하는 신종 감염병에 대한 백신이 저희가 이제 특별히 준비하고 있는 거는 아니어서 지금 이제 질병청에서 얘기하는 거는 7월 정도 해갖고 진네오스를 한 500세트 정도 해서 이제 드리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봤고요. 자, 이제 여름철이에요. 특히 또 여름철에 주의해야 되는 또 질병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여름철에 주의해야 될 감염병, 뭐 예방 수칙도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수인성 식품위계 감염병 질환이 엄청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집단 발생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보통 저희가 이제 겨울이나 아니면 초봄에 주로 많이 발생한다라고 알고 있는 노로바이러스도 지금 이제 많이 집단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을 하겠지만 외부의 활동, 그다음에 뭐 다양한 집단 행사가 이제 계속 진행을 못 하시다가 이제 또 진행을 하시게 되고, 그다음에 뭐 날씨도 훨씬 더워졌으니까요. 여러 요인 때문에 수인성 식품위계 감염병이 지금 엄청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뭐 물과 음식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되고, 끓여 드시고 익혀 드시고, 그다음에 음식 보관도 주의하시고, 그다음에 화장실이나 아니면 뭐 음식 조리하기 전이나 아니면 음식을 먹기 전이나 이럴 때 손 씻기 정말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너무 사실 기본인데 기본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기본이 가장 또 중요하기도 한데, 근데 지금 이 수인성 식품위계 감염병 집단 발생이라고 좀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좀 구체적으로 좀 어떤 증상인 거고 일반적인 뭐 예를 들어 저희가 알고 있는 뭐 배탈이나 뭐 이런 거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복통 그다음에 구토, 설사 이런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뭐 뭐를 음식을 좀 잘못 먹었다. 그런데 이제 복통과 설사를 한다. 이러면 이제 수인성 식품위계 감염병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집단 발생이다. 그러면은 저희가 2인 이상 발생을 했을 때 유행이다 하고 이제 유행 조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집단의 그런 급식 시설 아니면 이제 행사 때 도시락을 제공했는데 또 집단으로 설사 복통을 한다. 이런 경우도 많이,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많이 집단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좀 보관도 잘 하셔야 되고, 또 먹고 나서 증상이 있으면 혹시라도 증상이 있게 되면 그것도 또 빨리 말씀하셔서 조기에 좀 관리하고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더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코로나 대유행으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너무 안타깝고 또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지만 이제 아직 이게 코로나가 풍토병화로 안정화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뭐 여름에 유행한다 아니면 가을에 더 유행할 수 있다. 그래서 주의를 조금 더 기울여 주시는 거가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실내에서 있을 때 마스크를 잘 쓰는 거, 그다음에 손 씻기, 거리 두기 이런 이제 기본적인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고요. 너무너무 다 애쓰시고 고생하셔서 그거에 대해서는 힘차게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냈던 만큼 또 다른 감염병 확산에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개인 위생 수칙 준수 꼭 기억해 주시고요. 여름철에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에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